종횡무진 이강인, 팀 내 득점 2위, 리그 4호 골광. A매치를 마친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하자마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 내 득점 공동 2위가 됐다. 이강인은 20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스트라스부르와의 2024-25 프랑스 리그 1 8라운드 홈경기에서 팀이 2에서 1로 쫓긴 후반 13분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 투입됐고 45분 승부의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렸다. 세니 마유루, 아센시오, 브래들리 바르콜라, 이강인의 골을 묶어 4에서 2로 승리한 PSG는 개막 8경기 무패, 6승 2무 승점 20점 골 득실 플러스 17를 달리며 AS 모나코, 6승 2무 골 득실 플러스 10를 제치고 선두를 탈환했다. PSG는 전날 1과 0에서 0으로 비긴 모나코와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선두를 회복했다. 6라운드 이후 2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리그 4호 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오스만 덴벨레와 함께 팀 내 득점 공동 2위에 자리했다. 1위는 바르콜라, 7골. 이강인은 또 지난 시즌 PSG에 데뷔하며 기록한 정규리그 3골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A매치 2연전을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한 이강인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벤치에서 출발했다. 이날 PSG는 18세 공격형 미드필더 마유로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바르콜라와 호흡이 잘 맞았다. 쉴 새 없이 골문을 노리던 PSG는 전반 18분 선제골을 넣었다. 바르콜라가 박스 안으로 밀어준 공을 마유로가 따라가며 그대로 왼발 슈팅, 골망을 갈랐다. PSG는 상대 골키퍼 조르제 페트로비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한두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다. 다소 아쉬운 전반을 마친 PSG는 후반 2분 만에 추가골을 나갔다. 데질의 2회의 강력한 슈팅을 페트로비치가 막아내자 아센시오가 쇄도하며 허벅지로 밀어넣었다. PSG는 후반 13분 세쿠 마라에게 추격골을 얻어맞자 이강인을 투입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이강인은 번뜩이는 패스를 뿜어내며 공격 기회를 계속 만들었지만 아쉬움을 거듭 삼켰다. 후반 18분 이강인의 칩 패스를 받기 위해 박스로 돌입한 바르콜라가 상대 수비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하지만 온필드 리뷰를 한 주심이 바르콜라가 먼저 공을 터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페널티킥을 취소했다. 바르콜라는 후반 21분 이어진 공격 기회에서 곧바로 골을 터뜨려 아쉬움을 달랬다. 하지만 이강인의 아쉬움은 계속됐다. 후반 22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워렌 자이르 에머리가 문전을 향해 낮게 크로스한 공이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되어 자책골로 연결됐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에머리가 공을 받은 위치가 상대 수비보다 살짝 앞서 있었다며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 득점이 취소됐다. 이강인은 또 후반 24분 전방을 달리는 파비안 루이스에게 정확한 논스톱 패스를 넘겨줘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열어줬으나 루이스가 뒤늦게 달려온 수비에 막혀 슈팅을 날리지 못했다. 후반 28분 이강인의 프리킥을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문을 살짝 빗나갔다. 어시스트 기회를 잇따라 놓친 이강인은 득점으로 미소를 되찾았다. 후반 45분 주앙 네베스가 골라인까지 치고 올라가 돌려준 컵백을 문전에 도사리고 있던 이강인이 오른발로 골문에 차 넣었다. PSG는 후반 추가 시간 다우다 디옹에게 한 골을 더 내줬으나 승리에는 지장이 없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에게 팀 내에서 5번째로 높은 평점 7.5점을 줬다. 2. 음바페 추락 신호인가? 레알 마드리드 7년 공들인 음바페 영입 후회한다.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음바페 25 영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19일 이하 한국 시간 레알은 음바페를 데려온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알은 올 시즌 초반 승리를 거두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팀은 회복세를 보였고 현재 라리가에서 승점 21점으로 바르셀로나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2024에서 2025 시즌을 앞두고 큰 기대 속에 레알로 합류한 음바페는 11경기에서 7골을 넣으며 준수한 성적을 냈다.
하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그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로맹 몰리나는 레알은 음바페를 데려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음바페의 경기력은 구단이 예상했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 높였다. 몰리나는 또한 음바페 영입은 구단 회장인 플로렌티노 페레스의 결정이었다. 페레스만이 음바페를 원했다. 고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다. 이어 그는 음바페의 경기력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라커룸의 분위기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음바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주드 벨링엄과 달리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바페가 바로 경기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바페는 올 시즌 모든 경기 통틀어 11경기 출전, 7골 1도움을 기록 중이만 몰리나로부터 비난 표적이 됐다. 음바페의 레알 이적은 오랫동안 축구계의 화두였다. 이 사가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바페는 AS 모나코에서 뛰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러 빅클럽들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였고 그중 레알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고 결국 1억 8천만 유로, 약 2,678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로 PSG 유니폼을 입게 됐다. 레알은 그 이후에도 음바페 영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특히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음바페를 영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억 유로, 약 2,976억 원에 달하는 이적 제안을 PSG에 보냈지만 PSG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음바페는 PSG와 계약이 2022년 여름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에 레알은 음바페가 자유계약으로 팀에 합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2022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음바페의 미래는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가 자유계약으로 레알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음바페 역시 스페인과 레알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표명했기에 이적이 확정적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음바페는 시즌 막판 PSG와 계약을 연장하는 선택을 했다. PSG는 그에게 막대한 연봉과 구단 내에서 더 큰 권한을 약속하며 잔류를 이끌어냈다. 음바페가 PSG와 재계약을 하면서 이적 사가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24년 여름 음바페는 다시 한번 이적 시장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음바페가 PSG의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 레알과의 연결고리가 다시 강화됐다. 결국 레알은 음바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 개막 후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벌써 레알 내부에서는 음바페 영입에 대한 후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스웨덴 매체 SVT는 16일 음바페가 스톡홀름의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뒤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음바페 측 변호사 마리 알릭스 카노 버나드는 허위 보도다. 음바페는 이 소식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그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3. 20골 10도움, 메시는 꼴찌를 우승시켜 또 해트트릭, 마이애미 미 챔피언 오른쪽 화살표 클럽 월드컵 출전 성공. 역사상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 37, 인터 마이애미, 각 꼴찌를 우승시키는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달성했다. 마이애미는 20일, 한국 시간,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의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4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6에서 2로 이겼다. 메시가 해트트릭을 폭발했고 루이스 수아레스도 멀티골로 힘을 보탰다. 이로써 마이애미는 22승 8무 4패 승점 74점으로 동부 컨퍼런스 정규리그를 가장 높은 위치에서 마쳤다. 2021년 뉴잉글랜드가 세운 MLS 최다 승점인 73점을 경신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마이애미는 이미 이달 초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최종전을 2경기 남겨두고 정상 등극에 성공했던 마이애미는 남은 경기도 모두 이기면서 MLS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 마이애미는 뉴잉글랜드에 먼저 2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회색이 짙었는데 전반이 끝나기 전 수아레스가 연달아 2골을 터뜨리면서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들어 마이애미의 공격이 불을 뿜었다. 후반 13분 벤자민 크레마스키가 역전골을 뽑아내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 축포는 메시의 몫이었다. 그제서야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메시는 후반 33분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첫 골을 뽑았다. 원맨쇼의 시작이었다. 자신감이 붙은 메시는 3분 뒤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절묘하게 찬 슈팅으로 멀티골에 성공했다. 그리고 종료 1분 전 수아레스가 올려준 볼을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메시가 37세의 나이에도 해트트릭을 반복했다. 지난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차출됐던 메시는 볼리비아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3골 2도움을 폭발했다. 나흘 만에 마이애미로 돌아와 다시 해트트릭에 성공하면서 전성기 못지않은 결정력을 발휘했다. 메시는 올 시즌에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부상 여파로 정규리그 34라운드 중 20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20골 10도움으로 경기당 1골 및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는 저력을 펼쳤다. 메시에게 미국 무대는 아주 쉽다. 내일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도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즌 마이애미에 처음 합류하자마자 북중미 리그스컵에서 7경기 10골 1도움을 기록하며 창단 첫 우승컵을 안겼다. 올해는 꼴찌였던 팀을 바로 MLS 정상으로 이끌었다. 마이애미는 2020 시즌부터 MLS에 참가하고 있는 막내격 구단이다. 그래서 아직 명성이나 전력이 좋지 못하다. 지난해 여름 메시가 입단하기 전만 해도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였다. 그런데 1년 만에 메시를 통해 최다 승점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확 달라졌다.